초로 쓸 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써서 2점 찍고 여기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요 2점을 그냥 연결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점 뜨듯이 나가서 그냥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들었다. 여기서 그렇게 썼지 지금. 점 하나 찍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들어가고. 재력 반복엔, 재력 반복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늑은 새길 늑자야. 뭐 새긴다. 단단한 거를 뭐 새긴다는 늑자거든. 이거는 늑이란 말은. 이거는 여기 늑은 그 재까지는 뭐 한번 보자 지금. 재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쓴 건데 이거를 위에 부분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는 거지. 이렇게 넣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 원래는 이쪽에 머리혈 부분을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큰 대자로 넣어도 되고. 근데 이쪽에 안에 들어갔을 때는 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쓰겠고 이거 이렇게 초를 마실 때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나오지. 제자를 쓰고 늑은 여기 지금 그 박자분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초를 넣고 원래는 이렇게 2점 찍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2점 대신에 하나 더 긋고 이렇게 넣어주죠. 이렇게 넣고 하나 더 긋고 이렇게 해서 나가서 이렇게 재력이라는 거는 비석이나 금이나 단단한 돌이나 이런 데다가 그 각을 하는 거. 재를 해서 각을 할 때. 그냥 비를 새길 때, 비를 새길 때 이런 얘기예요. 재력은. 방복은 그 원래 현판 같은 걸 방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방복이란 말은 방판, 네모만한 나무판 이런 얘기. 방판, 방은 방판. 그 다음에 이 폭은 이 폭이나 같아. 방폭, 이제 폭. 그러니까 그 또는 이렇게 써서 이 폭을 이런 방자로 쓰게. 이렇게 써서 일종의 그 나무 넓은 나무 판대기야. 그 다음에 뭐 방을 붙인다고 그러지 말이야. 그러면 무슨 글씨 써 붙이는 판대기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는 그 큰 절이나 무슨 큰 집에 현판, 글씨 써서 현판 같은 거 써서 붙일 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재력 방복. 이 복이라는 거는 이 폭이나 같은 뜻이다. 폭. 이거는 요렇게 요거 쓴 자이지. 요거를 쓰면은 만약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쓴데 당자 같은 거 뜨고 보면은 요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초로 쓸 때는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들어가니까 지금 하나 더 들어가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이렇게 써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X를 넣어도 돼요. 이렇게
그런데 대개 바르게 쓰는 거는 그 강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다시 하나 긋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넣어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넣고 이렇게 넣는 거죠. 이거는 큰 판에 그 쓰는 대자를 얘기하는 거지. 현판이나 이런 거 크게 쓰는 현판. 그러니까 비를 새길 때나 그 큰 현판을 쓸 때에는 방목에는 신서가 해자가 내지 거선이라. 거는 거할 것자, 이제 거할 것자. 그러니까 이거를 마찬가지 요 위에도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거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고자를 이렇게 놓고 이걸 하나 끄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더 붙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한꺼번에 붙이면 이렇게 거한다. 먼저 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선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것도 쓸 수가 있지만 주로 해자를 갖다가 우선한다. 해설 가지고 비를 쓰거나 당시에는 주로 그랬을 거예요. 보통 남아있는 거 보면 당나라 때 주로 해자를 다 비를 좀 썼거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현판, 급직들 이런 거 거의 당시에는 해자로 썼지. 그러니까 해서는 주로 큰 글씨 쓸 때나 비를 세울 때는 주로 해서로 쓴다. 거선한다. 초불겸진이면 그냥 초소가 해설을 겸하지 않으면 태우전근이요. 잠옷 우어전근이다. 저는 뭐 전문으로 한다 그 뜻이지만 오로지 그 뜻이죠. 오로지 저는 오로지 아주 뭐 독이란 뜻이나 뭐 같은 뜻에 가지고 오로지 오로지 근은 삼갈근자지 삼갈근자 오로지 거기만 매달린다 이런 뜻이 삼가한다는 뜻은 그냥 어떻게 보면 외골로 간다. 외골 한 가지로 외골로 간다는 뜻이야 이게. 지금 전근이란 말이에요. 전근. 여기서 그는 좀 아주 특이하게 초를 썼는데 이것도 좀 하나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대개 이 초가 옛날에 여기 다음도 나죠 간찰 왕기시 때부터 주로 선비들이 편지 쓸 때는 다 거의 초로 했죠. 가장 빠르고 쓰니까. 근데 그 초를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간략하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 근자 같은 건 특히 더 그러는데 이 정도는. 이 근자 같은 게 굉장히 간찰에 많이 쓰는 자예요. 이 상가 때 앞에 인사말에 이 근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 앞에 첫머리에 했을 때. 이거 많이 쓰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선 하나 긋고 근자 쓰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쓰는 게 맞는데 근자가 부자 긋고 게다가 이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점 붙여 나중에 해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자가 그 다음에 이거를 더 돌아가면 이렇게 넣고 두 점을 먼저 찍고 밑에 다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찍고 다 생략하고 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게 더 빨라지다 보니까 그냥 두 점을 그어서 이렇게 쓴다. 쓰는 방법이. 그러고는 이렇게 긋고 그어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다시 요 구부리지 않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쓰는 거죠. 예? 하나를 빼고. 거의 이게 지금 방법이 이렇게 하다가 예? 뭐 약간 이렇게 하다가 이게 또 이렇게 변하다가 이렇게 약간 꾸려 쓰다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도해야 되지. 이걸 글자로 보기 이제 힘든데 예? 거의 글자 보기 힘든데 이거는 그 다른 언어자도 알 수가 없지 지금.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그은데다가 손수를 넣었을 경우에 글자다 이렇게 머릿속에다 아주 넣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초소만 여기서 초소만 쓰고 진선을 겸하지 않으면 거의 잠옷 태는 잠옷 그런 말 잠옷 또는 거의 그런 말이 되지. 감옷 또는 거의 잠옷 거의 외골로 빠진다. 거의 오로지 그냥 한 가지로 빠지고 만다. 한 가지가 외골로 간다. 거의. 외골로 가고 진불통 초면 해서만 쓰고 초소를 통하지 않는 여기서는 통이나 겸이나 같은 말로 통하는 거지 지금. 이거 겸한다, 그만 통한다. 초소를 같이 병행해서 통하지 않으면 수비한찰이다. 여기서 수도 다르다는 뜻도 있지만 잠옷이라는 아까 태와 같은 맛을 쓰고 태와 같은 뜻으로 이게 태와 같은 뜻으로 대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원, 6원 병력체로 해서 대꾸로 쓰다 보니까 이거 숫자를 했어요. 그래서 잠옷 또는 아주 유달리 뭐 이런 맛들 원래 특별히 유달리 그럴 때 원래 부사 쓸 때는 특별히 유달리 이게 다르다는 뜻이거든. 다르다 썼다. 근데 여기서는 부사 쓸 때는 잠옷 유달리 이런 맛인데 거의 잠옷 관찰이 되지 못한다. 이게 아주 편집글이 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한찰이다. 그래서 요 되겠지만 요자는 이렇게 쳐주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요자하고 이제 이런 자하고 같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래서 하는 이렇게 들어갔다가 비는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이쪽을 하나 넣고 한번 보면은 빗자라는 거죠. 이렇게 쓴 자인데 이렇게 놓고 하나를 여기서 이걸 하나 긋고 넘어가시죠. 넘어와서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찍습니다. 여기 두 점을 찍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있고 이 점을 대신에 연결할 때 이쪽으로 긋고 그냥 오히려 이거보다는 이게 더 많이 있어요. B자. 잠옷 한찰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관찰다운 관찰이 못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해사만 쓰고 초소를 통하지 않으면 관찰다운 관찰시가 되지 못한다. 이 다음서부터가 이제 석법의 대단한 중요한 얘기예요. 아마 거의 이 송가장 서보가
중요한 중에 구절이 다음 구절인데 여기까지 한번 더 보죠. 그 진이 점액으로 또 의로가 들어가요. 진이 점액으로 형질하나니 그 사전위 타성이요 초위 점액으로 위 정성하나니 사전이 위 형질이라. 이 문구가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그러니까 그 진선은 그 점액으로, 그러니까 점액이라는 거는 기령자에 나오는 영자 8법의 하나하나 핵이 다 점액이에요. 그렇죠? 그 기본적인 핵 점액. 그러니까 점하고 핵하고가 그 기본적으로 해소를 구성하는 핵이지. 해자에는. 그러니까 해자에는 점액이 주 형태를 이루어, 그죠? 형태를. 이 형질이란 말을 거기서 하네요. 형질. 형질이란 말은 형태와 그 여기서 보면은 그 본질이래. 그죠? 형태와 본질의 문제. 아니면은 그 전체로 봐서 글자의 본체. 하나의 근본 자체. 전체적인 나타낼 수 있는 근본적인 체다 이 말이에요. 본체. 형태와 본질의 점액이 결정한다. 점액이. 점하고 흙이 글자의 형태, 본질을 어떻게 보면 형질을 결정한다. 형질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해산은, 근데 주로 점액은 그 직선으로 보이겠어. 직선. 점액은 직선, 물론 점이라겠지만 대개 핵이 직선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해자는 구성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 직선. 물론 곡선도 좀 있지. 뭐 적핵이나 어디 구부러지거나 이런 핵에는 곡선이 있지만 주로 직선이 점액이라는 것은 직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이 형질을 만들어. 형질을. 근본적인 형태와 본질을 결정하는 거고, 점액이. 그리고 그 사전이라는 거는, 사전이라는 말은 꺾어지거나 굴리거나 하는 것을 사용하는 거야. 그걸 응용하는 거야. 그게 결국은 점액이 연결 부분에 사전이 들어가. 그죠? 우리가 보면은 기력다 썼다 그러면 요 부분이 사전이거든. 꺾어지는 부분. 또 요 핵과 핵과 닿는 부분. 요런 부분이 사전이야. 어떻게 보면 한 핵과 한 핵이 연결 부분이 사전이다. 그리고 여기서 적핵도 마찬가지야. 적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돼서 다음에 넘어가는 이런 핵, 적핵 같은 것도 이게 사전으로 봐야 돼. 한 핵으로 보는 것보다도 연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여기서 점을 탁 나온 부분, 이런 부분도 사전에 해당되는 거야. 사전의 문제야. 그러니까 굴리는 요 사전은 바로 점액이 직선인 점액이 주로 본체를 결정하고 사전이 성정을 결정한다. 일종의 감정 표현한다. 감정 표현. 선정이라는 것은 감정을 표현한다. 사전에서 감정이 나옵니다. 해자는 딱딱해 보이지만
사전에서 감정이 들어간다. 거기서 핵과 핵의 연결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감정이 들어간다.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얘기에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진이 점액으로 위 형질을 점액하고 사전으로 정성이라 성종의 성종, 우리가 갖고 그러면 성종이야, 정성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이지. 감정을 여기서 결정으로 감정으로 나타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전 그러면은 이건 곡선이에요. 직선에서 되게 곡선이에요. 사전. 연결 부분은 꺾어지는 거니까 곡선이에요. 다 곡선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거의 해자에서는 곡선이 없는데 상당한 부분이 사전에서 있다. 이건 뭐 이렇게 간머리 같은 데다 보면 이런 부분. 이거는 늑핵하고 탁핵하고 연결하는데 이런 데서 곡선이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연결 부분에서 곡선을 어떻게 속도가 늦게 했냐 빨리 했냐 가볍게 했냐 힘있게 했냐에 따라서 감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주로 사전은 곡선이고 점액은 직선이 점액이고, 그리고 직선은 주로 어떤 형태를 결정하는 형질을 구상하고, 사전은 감성을 표현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필이 움직이는 게 더 보인다는 거지, 사전에서, 곡선에서.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필취랄까? 필취. 사전은 필의 어떤 취향이라고 할까? 취가 이 사전에 들어가 있다. 예? 그리고 초는 점액으로 오히려 감정을 표현해. 점액으로. 초소는 반대로. 그러니까 상당한 부분이 점액으로 정성을 잡는다는 거는 초소의 점액은 상당히 곡선을 이용한다는 소리냐. 초소에 들어가는 점액은 연결 부분에서 거의 상당히 곡선이 많다. 직선보다는. 그래서 글자 전체가 곡선으로 움직인다. 그죠? 직선이 직선이 움직임이 아니라. 그리고 그 점과 핵의 연결 부분은 곡선이 많아. 또 반대로. 연결 부분이. 저 직선이. 반대로. 직선. 그죠? 점을 찍어서 확 나올 때 직선으로 나갔다. 그 두 핵이 구부러졌다가 연결 부분은 직선 나갔다. 다음 넘어갔다. 그래서 오히려 상당한 부분은 형질은 여기서 보면 반대야. 여기서 보면 정반대라는 말이야. 초소는 점액으로 정성을 삼고 사전으로서 형제 삼는다는 거야. 핵과 연결하는 부분을 서의 본체로 잡는 거야. 그래서 연결 부분을 잘못하면 다른 자가 돼버려. 이 초소는 점액의 연결을 두 점을 연결할 때 이걸 하나 넣을 거냐 꺾을 거냐 여기 따라서 글자가 다른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에 따라서 다른 자가 된다. 하나 이렇게 나와서 갈 거냐 그냥 두냐에 따라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렇게 핵과 연결 부분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는 문제에서 형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본체의 결정은 형질이 거꾸로 해자와 달리 그건 뭐냐면 사전 핵과 연결 부분에서 형질을 삼고 형질이 되고 점액으로서 정성이 된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지만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뭐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해서에서는 점액을 빠뜨려도 글자가 되지도 않는 게 글자가 된다는 거야.
형질의 그러니까 점액을 생략을 해도 글자 형태를 이을 수 있는데 그 여기서 초서에서는 사전을 제대로 못하면은 형질이 안 나와. 글자 자체가 다른 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형질이란 뜻이 그거야. 글자 자형을 굉장히 구성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잘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안 되는데 획과 연결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되는 부분을 이렇게 둘로 이렇게 연결한다. 그리고 이걸 하나 탁 찍어서 넘어간다. 할 때 다른 글자가 된다는 거예요. 글자가 초서에서는. 그러니까는 더 이제 막 이게 뭐 예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얼른 생각나는 게 없어서. 일단 초하고 해는 여기서 얘기하면 반대 지금 필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해서는 점액으로 형질이 되고 사전으로 필치가 된다. 형질된다. 그래서 초소는 점액으로 필치를 삼고 사전으로 형질이 된다. 일단 그렇게 알고 다음을 한번 넘어. 다음에 또 설명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전은 사전 위 형질을 삼고 초괴 사전이면 불능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괴 사전이면 불능성자예요. 그러니까 초소에서는 사전이 틀려. 연결하는 부분을 잘못하면은 글자가 되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를 좀 더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얼른 좀 생각하는 게 없어서 그래. 이게 아마 이제 뭐 일호성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그냥 잘못하면 이런 좀 다른 자가 된다는 거지. 그냥 뭐 요게 하늘과 하늘께 연결이란 말이에요. 다른 자다 이 말이야. 완전히 조금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갔더라도 이렇게 잘못 써서 쓰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면은 올레자가 되고 이 구부리면은 이게 일우성자가 되는데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하여튼 요 연결 사전이라는 게 한획과 한획인데 여기서 보면은 초괴 사전이 서로 어긋날 경우 사전이 초와 핵과 연결해서 어긋날 경우는 불능성자다. 글자가 되질 않는다. 이럴 수가 없고 진서는 해서는 휘우 이건 어지러질 자 요거 휘자는 빠진다. 빠질 결자 결자나 같은 뜻이죠. 빠질 결자나 같은 뜻이다. 휘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휘는 빠진 휘자 휴야 휴 빠진 휘자. 그러니까는 진서에서는 점액이 빠진 하나가 빠진다. 점액을 결했다. 덜 했다. 무슨 마스먼자를 하나만 걷고 했다. 뭐 이렇게 하고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없거든. 두 개나 빼놓을 수도 있다. 그래도 오히려 문을 이루어준다. 문이 된다 이 말이야. 기문이다. 가기문. 오히려 문을 이룰 수 있다. 점액이 결해도 문을 이룰 수 있다. 글자를 다 알아볼 수가 있대 돼 있지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기문이 가능하다. 오히려 기문이 가능하다. 여기서 보면은 휴자도 지금 원래가 이렇게 쓴 자인데 다 빼버리고 요거 하나만 가지고 휴로 썼어요. 간자에서는. 그러니까 요렇게 쓰거나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 자는 그 우자도 원래 이렇게 쓰는데 우자도. 근데 요자로 지금 간자를 통일하는 거예요. 상당히 간 정자는 원래 약자가 이렇게 쓰지. 정자 약자 쓰니까 기존의 약자에서 나오는 거고. 이 화자도 이게 원래 약자고 약자를 갖다가 간자로 쓰지. 그 다음에 기자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원자를 이렇게 썼지. 이렇게 이꼴 하나 있고 이렇게 썼지. 이건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회호 수수나 회호 수수나 대체 상섭이라. 그러니까 회는 도래자예요. 도래자. 돈다. 그러니까는 뜻은 이게 같은 자지. 이 했잖아. 이 했잖아. 이렇게 도 있잖아. 같은 자예요. 같은 자인데 결국은 간자에서는 이거나 이거로 통일하는 거야. 이거로 통일해 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 자가 책받침 음자인데 요자로 통일했으니까 한자는 해호, 상호, 서로 호자. 수수나 그러니까 그 해호라는 거는 그 붓을 이게 움피려는 거, 붓을 휘두르는 거, 붓을 막 이렇게 뭐 움직이는 거, 회호라는 거. 그 회라는 거는 붓이 돈다, 붓을 이게 움피는다. 이건 이 붓을 이렇게 그 붓을 서로 내두른다. 붓을 움필이지 움필. 움필은 비록 다르다. 지금 초소하고 해사하고 지금 다르잖아 지금. 점의 형질 상당히 구체적 정반대기를 구성이 돼 있다는 구성이 그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움필법이 서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 수수. 요거는 이렇게 다른 비록 숫자 이렇게 쓴 자인데 간자는 지금 요거만 쓴 거예요. 지금 요거만. 간자는 요 조금만 따로 쓰고 요거는 요렇게 쓴 거나 요 up자나 이거는 같이 써. 초에서는. 응? 원래는 요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는 거지. up자가 지금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이게 바뀐 게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요자가 지금 이렇게 쓰거든. 해자 이렇게 된 게 해자에서도 예서에서도 이렇게 쓴다. 쓰다가 그게 지금 요렇게 해서 초가 되지 지금. 그러니까 요것도 좀 같이 쓴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자, 세 추자가 지금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쓴 거죠. 움필은 서로 비록 다르지만 대체로 상섭이라. 서로 관계하다. 서로 관련성이 있다. 이런 제리. 섭은 이게 관계하다, 섭렵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관계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다 서로. 대강 서로 그 안에는 연결하고 관련이 있는 게 있다. 대체로. 쟤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그 원래는 제가 해자로도 이렇게 써요. 몸신자 넣거나 골자, 뼈골자 넣거나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뼈골자 쓰면은 원래 이렇게 써야 되고, 그죠? 이 골자로 쓸 때, 만약에 소를 썼다 그러면 이렇게 써야 되고, 몸신자 썼다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서로. 이 상자도 원래 이렇게 써야죠. 나오모보다가 이렇게 써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수변으로 나오목이 손수변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냥 다 알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상섭이라는 섭자도 이 보자, 걸음 보자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점 찍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들이마시죠. 근데 이제 요게 보자가 이 천자도 이렇게 같이 써요. 천자. 그러니까 무슨 뭐 돈전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그냥 써요. 그러니까 이 천자도 지금 보면 이게 같이 쓸 수 있다. 이게 같을 수가 있다. 저 나특천자. 초소에서는 나특천자나 이 섭자는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뜻으로 상당히 봐요.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서보에서 요 구조를 굉장히 많이 서보에서 응용해요. 그리고 초소와 해산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보면은 다시 한번 이 구성을 해보면은 그 토세신이 그 이 서보에 대해서 그 예수삼집에 거론하는 게 나와요. 굉장히 서보에 대해서 그 포세신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청나때 포세신이. 그래서 다시 포세신이 예수삼집을 졌는데 다시 청나라 때 말기에 와서 가미가 광예수상집이라는 걸 또 다시 한 거지 지금. 포세신의 예수상집을 다시 광자 붙여서 그 예수상집에 나오는 구절에 요거 한 얘기만 끝내야 공정을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그 점액이 포세신의 중에 점액이 엮고 너무 점액을 너무 구한다는 거야, 심차게. 근데 그러면은 점액을 엮고 구하면은 평직을 구한다는 거야. 그죠? 평직. 그러니까 점액은 주로 평직. 아까 곡선, 직선이다, 이거 직선. 선을 얘기해. 점액을 대체로 넘어해서 점액에서 점액을 넘어 점액 속에, 원래 점액 속에도 곡선은 생각한 점액을 해야 되는데 너무 평직을 너무 구한다는 거야. 엮고 보면은 그 쉽게 뭐가 되냐면 그 이성 그 판각이라고 있어요. 목판에 일종의 판각이라는 말은 활자체 글씨야, 활자체 글씨. 그리고 그 일반적인 어떤 그 책에 활자를 넣기 위한 서체, 원래 판서체라고 그러지. 판서체, 판각체라고 그래. 판각체. 옛날 무슨 대서서자 하는 사람이 쓰는 글씨다. 그런 글씨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런 글씨가 된다. 너무 점액에서 편직을 너무 부으면은 판각 글씨가 된다는 거야. 판각 글씨가. 그리고 또 그 판각이란 말은, 이 판각이라는 말은, 판각은 즉 뭐냐면 무사전이다. 사전이 없는 거다. 이 판각 글씨라는 거는 사전이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종의
곡선이 감성이 안 들어있다. 그런 얘기야 지금. 판각글씨. 그래서 어떤 글씨에 그 어떤 감성이 안 들어가 놓으면은 그 뻣뻣한 어떤 막대기가만 보인다. 이런 얘기야 지금. 해설을 써도 그 속에서 정치가 필치가 들어가서 감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러는 어떤 정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전에 어떤 흠이 그게 안 나온다 이런 얘기야. 여기만 보면 판각글씨는. 그리고 또 사전에서 너무 사전에서 역구 자태를 이 자태는 말은 일종의 아름다움이겠지. 사전에서 너무 멋들어진 것만 구한다 이 말이에요. 사전을 많이 써가지고 해설수도 좀 멋들어지게 뭐가 이렇게 뭐 넘어가는 연결해서 무슨 유연하게 해서 자태를 너무 보면 보면은 그 여기 쉽게 너무 빠진다. 편연으로 한쪽으로 아주 연약한 쪽으로 빠진다면 아주 약한 글씨 쪽으로 너무 빠져들어간다. 쉽게 편연이 된다. 편연으로 들어간다. 여기 편입이라. 편연. 이건 이성 판각. 너무 쉽게 판각. 그래서 이 편연이라는 것은 편연은 위지. 편연은 위지. 무점액이다. 점액이 없는 거다. 점액을 음성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요 구절을 지금 포셋이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초소도 점액 속에 들어있는 해서 속에 들어있는 평직의 어떤 평직의 맛을 구사를 해야 일종의 그 안에서 어떤 글자의 어떤 형질의 의미가 나타난다. 형질이란 뜻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의 구성의 요인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자 속에 들어있는 근본적인 어떤 그 필액의 음필이 살아있는 음필의 어떤 필세가 나타난다. 그런 뜻이 포함이 됐다고 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설명 중에 그 형질이라는 의미가 형질이라는 의미가 형태와 어떤 그 본체라는 뜻도 있지만 그 필력의 어떤 근본이나 필법의 어떤 근본이 들어가 있다. 어떤 필세가 그런 뜻으로 아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본을 보면은 그 구분해 보면은 해서에서는 형질의 표현이 형태와 본질의 표현을 그 점액 속에 해서는 들어가 있고, 초소는 그 점액 속에 그 성정의 표현을 해서 감성의 표현을 점액 속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사전을 이용해서 음필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해서에서는 그 사전에서 일종의 감성 표현에서 필치를 넣고, 초소에서는 그 점액으로, 결국은 사전으로 어떤 형질의 표현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해서에서 점액이 결해도 기문이 가능하고, 초소에서 사전이 달라질 경우, 어긋날 경우, 틀릴 경우는 잘 이루지 못한다. 그런 게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보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훨씬 됩니다.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저기가 뭡니까? 18페이지 18페이지 그 세 번째 줄 끝머리에 진이 점액이 형질이요. 여기 한번 봐봐요. 진이 점액으로
위형질하나니 사전위 정성이요. 그러니까 지는 그 당시는 해서라고 했죠. 해서. 해서는 점하고 획으로서 형질을 삼는다. 형질이라는 것은 글자의 어떤 본체, 글자의 완전히 뜻을 완전히 심는 어떤 형체를 지어준다. 그 본체, 그 글자의 문자의 하나의 본체를 점획으로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진서는 해서는 점획으로 그 형질을 삼고 사전은 획과 연결되는 부분, 꺾어지는 부분, 그런 얘기. 사전으로 성정, 일종의 성정, 감성을 표현하는 감정이 들어가는 부분을 해서에서는 그러니까 이 점획이라는 거는 구분해 보면 점획, 그냥 해서에서 얘기는 점하고 그 하나의 획이라는 거는 점 긋는 내려긋는 거는 일종의 직선을 의미해. 직선이고 사전은 그 획과 연결되는 부분의 곡선. 이건 곡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곡선하고 직선의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주로 해서는 점액으로 그 모양을 결정하지. 모양을 정하고 감성은 어디 들어가냐면은 획과 연결 부분에서 감성이 들어간다. 성정이. 그게 이제 해서의 본질이다. 이거야. 본질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포세진이 다시 서보해를 하면서 그 지난번에 그런 설명을 했어요. 그 점액은 대체로 평직을 구사하는 거다. 평평하고 직선적인 거를 그 표현하는 건데 점액으로. 근데 점액에서 너무 평직을 구하려고 애를 쓴다. 너무 평직만 주장한다면 평직만 너무 점액에서 그러니까 이제 점액이라는 건 다시 보면 해자야. 해서 진서라고 다시 얘기할 때 왜냐면 진서 해서가 점액으로 상당한 본체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무 해서에서 점액을 강조하고 평직만을 강조한다. 그러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 판각 같은 거 시가 된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성 판각이라. 결국은 활자체처럼 글씨가 된다. 딱딱한 활자체처럼 되고 이 판각이라는 것은 즉 뭐냐면 판각이라고 하는 것은 즉 사전이 없는 거다. 곡선이 들어가는 감성이 전혀 안 들어가는 글씨를 판각의 글씨라고 한다. 그리고 사전을 너무 또 그 사전이라는 거는 곡선에는 자태, 조금은 유연한 모양, 아름다움을 구사하는 자태. 그러니까 사전을 구사하되 사전은 너무 자태만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편연이라 너무 쉽게 연약한 쪽으로 쏠린다. 편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연약한 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다시 뭐라 그러면 점액이 전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점액이라는 의미는 한 점 하나나 한 직선상의 본질의 문제를 그 속에 찾는 거다. 근데 그것은 주로 직선을 의미하고 직선에서는 감성을 많이 뺀 요소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해설에서는 주로 여기서 보면 점액으로서 형질을 삼고 사전으로서 정성을 삼는다. 그 반대로 그건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해서에서 지금 구양순이나 안진거시를 보면은 그 점획에서 분명히 그 본체 글씨의 어떤 해서의 필법이나 본체 필력이나 하는 것이 전부 점액이 해서 나타나지. 그런데 획과 연결 부분에서 어떻게 꺾어지고 어떻게 꺾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감성이 그 핵과 연결 부분에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늑핵하고 노획 꺾어지는 부분. 뭐 이렇게 늑핵하고 노획에서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보면은 부양수는 완전히 다르고 방필하고 하다못해 원필의 해서가 다르고 거기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감성적인 게 드러난다. 감성적인 게 드러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그 느낌만 가지고 설명을 들어요. 그리고 초소는 여기 보면 그 다음에는 초의 점액으로 초소는 반대로 점액으로 성정을 삼아 어떤 감정을 점액에서 들어가. 그러니까 점액이 초소는 해서보다는 속도가 빨라. 필핵의 움직임이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연면, 점이고 가로 긋고 하는 연결이 분명히 거의다가 연면, 그러니까 연결은 선이 줄여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점액의 속에서 상당히 감정을 넣어서 한다. 그 점액의 속도 속에서 점하고 속도를 그리면서 감정. 물론 초소에서 사전에서도 감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핵과 핵을 전부 다가 이 점액에서 초소는 어떻게 보면 점액에서 상당히 그 간략화를 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전자를 쓴다 그러면은 이렇게 찍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하나로 처리하고 나머지를 움직여서 끝난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하나 긋는 그러니까 요거는 내려긋고 다시 요거 내려긋고 내려긋는 걸 이렇게 그어서 올라가서 요거 내려가 점 긋는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찍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핵과 요 핵과 연결하는 거를 간략화시켜서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 줄여서. 그러니까 요거 돌아가는 부분에서 점을 찍는 것이 어떻게 찍냐. 요 돌아가는 두 핵이 어떻게 연결되냐.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월자 같은 부분도 요렇게 해서 지금 결정을 하는데 요렇게서 요로 찍는 요것이 지금 글자의 구성 결정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글자 보면은 이렇게 찍는데 이것이 다시 해설해 보면은 이렇게 주는데 상당히 많이 줄여서 초소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나가고 요 두 점을 찍고 요거 핵을 간략하게 요걸 줄여서 하는 법이 잘못하면 하나를 잘못하면은 글자 본체가 없어져 버려요. 초소에서는 본체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핵과 줄여서 연결, 이거 전체를 하나로 긋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면은 글자의 본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절이 되는 거는 생략을 하는 거지. 두고 곡선을 많이 움직인다. 곡선을 월자를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 하고 마는데 이렇게 꺾어지는 이 부분에서 글자를 결정지거든. 지금 한 글자에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하는 부분에서 글자 형태를 만드는 거야. 형태를. 그러니까 어때 본질의 문제가 거의 사전에 있다. 곡선 속에. 그러니까 초소에서 점액이라는 소리는 초소 내에서의 직선상의 의미, 초소 안에 들어있는 직선상의 요소가 주로 점액이라는 의미야. 그리고 사전은 곡선상의 초소 속에 들어있는 곡선을 사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초소 안에 있는 직선에서 상당히 감정을 넣어서 움직인다 이 말이야. 초소 안에 있는 점액을 움직이는데 그래서 감정 표현을 하고 물론 곡선 사전 움직이도 감정을 표현하지만 감정을 잘못 표현해서 한 핵을 곡선을 하나 구부리는 건 잘못 구부려 놓으면 다른 자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글자 본체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초소에서는 점액에서 감정을 넣고 하고 곡선을 움직이는 사전에서 본체가 잘 드러나도록 정확하게 곡선을 잘 구사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래서 정반대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
거다 못해 무슨 이렇게 정자 쓰는데 이렇게 돌렸는데 요렇게 정자 써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줄여 쓴단 말이에요. 요렇게해서 돌아가서 요 핵을 건너가서 마지막에 번자 쓰는 데까지가 요 점 찍는 까지가 제대로 요 돌아가는 획수가 맞고 거기까지는 그 핵과 연결 부분에서 제대로 돼야 글자 자역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도 뭐 설명이 나오지 이제 해서에서는 그 점액을 하나를 생략하고 없애도 글자 본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초소에서는 사전에서 하나를 잘못 움직여 놓으면 본체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그 차이를 분명히 유의있게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요 장에서의 공부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뭐 여기서 지금 보게 보면은 그 해자는 그 대신 그 감성이 더 억제가 굉장히 억제돼 있어요 해자는. 그래서 두 가지 서체가 초소나 해서나가 그 운필 방법에서 곡선이 주로 해서에서는 직선을 많이 움직이는 직선을 주로 많이 구상하는 거지만 거기에 초소의 곡선의 의미가 안 들어가면은 아까처럼 딱딱한 글씨가 되고 본체가 살아나지 않는 글씨가 된다. 반대로 초선에 또 직선상의 의미인 점액의 문제를 그 안에 넣어줘야 제대로 넣어줘야 또 초소 안에 그 힘이 살아나는 글씨가 살아난다. 그 양쪽이 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겸손해야 아주 그 교묘한 글씨가 되고 전륜한 글씨가 나올 수 있다. 뭐 그걸 설명해서 이것이 지금 먼저 얘기 꺼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요걸 한번 요 구조를 한번 더 제대로 보고 한번 넘어가는 게 다음에 연결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초는 이 점액으로 정성하나니 사절을 형질로 삼는다. 뭐 그런 얘기고 그 점액으로 성정으로 삼고 사전으로 형질 삼는다. 그래서 초에는 초구의 사전이면 초소에서 사전이 잘못되고 어긋나면은 불성성자예요. 글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글자 이루어질 수 없고 지인에서는 점액을 하나 빠뜨린다 이 말이에요. 가로근을 하나 빠뜨든지 점을 하나 뺐든지 그래도 요 가기문이다. 그 문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그래서 회오수나 회오라는 거는 붓을 휘두르는 거야. 붓을 막 운필해서 휘두르나 붓을 움트리는 것은 비록 서로 다르나 초소 쓰는 법이나 해서가 다르나 대체로 서로 상관돼서 연결되어 있다. 대체로 상섭이나 그런 구절이 그 전의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 나눠보면은 그 진서와 해서는 점액은 진서에서는 그 형질의 표현이 점액으로 표현하고 즉 형태나 본질이 점액에서 해서는 나오고 초소는 그 점액이 감정 표현으로 점액을 활용하고 주로 필의 취향 움직 필취의 그 감성을 넣어서 필취가 점액 속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사전은 진서 속에서는 감성 표현을 주로 사전에서 진서는 하고 해서에서는 하고 초소는 그 형질 표현을 그 사전에서 하면서 사전에서 형태와 본질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전을 제대로 해야 초소의 형태하고 본질이 표현되는 거죠. 사전을 제대로 못하면은 초소 글자가 되질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진서에서는 점액이 하나 빠져도 기문이 가능하고 초소에서는 사전이 잘못되면은 자가 이루지 못한다. 그게 지난 장에 이제 아직 본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액이 너무 평직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활자와 같은 눈이 건조한 글씨가 되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곡선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너무 평직만 강조했고, 그 다음에 너무 리듬의 주력을 두어서 사전을 너무 위주로 하면은 형태를 너무 리듬만 주력해서 쓰려고 그러면 뼈 없는 것이라 되기 쉽고, 그것은 직선적인 요소가 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고세진이 곁들여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우리 자연적인 그런 자연물은 주로 상당히 곡선적인 요소가 많다. 자연의 모든 물체는 직선적인 요소보다 주로 곡선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서 곡선 속에 사실 상당히 자연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뭐면 자연물은 주로 직선적이가 적지, 곡선적인 요소가 많고 직선적인 요소가 좀 적은 게 자연물이고, 인공적인 물에는 상당히 직선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고 곡선적인 만 적은 것이 인공물이 많다.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주로 일호성신, 산천 초모, 금수, 추모 이런 형태는 주로 곡선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자연물 중에는 직선선의 문제가 그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곡선이 많이 들어가 있음에도 직선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근처를 보면은 직선의 의미는 광선의 상선의 빛 같은 거, 자연소도 이런 거 직선이고, 그 나무의 줄거리가 쭉쭉 올라가는 거는 직선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줄기나 식물의 줄기나 잎이나 이런 게 직선 요소가 상당히 있고,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연 쪽에서도 자연과 곡선하고 직선이 상당히 잘 배합이 돼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고, 우리 글씨도 마찬가지로 곡선과 직선을 잘 배합을 해서 서로 힘과 아름다움, 곡선상에서 나타난 아름다움하고 서로 잘 배합을 가져야 된다는 게 지난번에 강조된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저기 해보죠. 20페이지 20페이지